이제 용산 집무실이 그 2층이 완공이 됐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5층을 임시 집무실로 쓰던 윤석열 대통령이 제대로 2층 집무실을 쓰게 되겠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7월 3일 뉴스원에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렇게 밝혔다 하는 아주 좀 이상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2층 집무실은 언제든 사용 가능한 상태다. 그 대통령 집무실이 사용 가능해야 하겠죠. 그런데 다만 2층을 주 집무실, 5층을 보조 집무실 개념으로 쓰지는 않겠다. 그럼 집무실 2개를 쓰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2층이 주가 아니고 5층이 보조가 아니면서 2층과 5층이 다 대통령 집무실이다. 그러면 집무실을 2층을 쓰겠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 놓고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층은 대통령의 집무실로 원래 쓰기로 했고 5층은 그 응접실, 손님을 맞이하는 접객실로 쓰기로 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도 손님을 맞이할 일이 있으면 이 5층을 접객실로 쓰겠다고 했다. 이게 이제 그 전에 나온 발표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5층을 임시 윤석열 대통령이 썼지 않습니까? 공사하는 동안. 그래, 공사가 끝나고 이제 2층으로 내려오면, 아니 2층이면 2층을 쓰면 되지 2층도 쓰고 5층도 쓰겠다고 한 것이죠. 여기에서 유의할 것이, 지금 그 국민들은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5층을 쓰고, 그러니까 손님 맞이를 할 때마다 윤석열 대통령은 2층을 쓴다. 그런데 지금 이 대통령실 관계자 말은 이게 바뀝니다. 잘 살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층을 사용 중이면 김건희 여사는 2층을 사용할 수 있다. 아주 이상한 소리를 하죠. 2층이 대통령 집무실입니다. 5층은 응접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응접실을 쓸 일이 있으면 5층을 쓸 수 있다. 이거 문제 있는 겁니다. 근데 일단 따라가는 것이죠. 그랬는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2층을 집무실로 쓰고 5층은 응접실로 쓰는 게 아니고 5층도 집무실로 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둘 다 집무실입니다. 이제는 김건희 여사가 5층을 쓸 명분이 없어진 것이죠. 자기들 스스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을 하느냐면 5층 응접실을 쓸 수 있었다고 하는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이 5층을 집무실로 쓰면 김건희 여사가 2층 집무실을 쓰게 된다. 김건희 여사는 5층 응접실도 쓸 수 없습니다. 이거 우리가 이야기를 안 해서 그렇지 쓸 수 없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말한다고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게다가 2층 집무실은
절대 쓸 이유가 없습니다. 집무실은 대통령 마누라가 쓰는 곳이 아닙니다. 집무실은 설령 대통령의 아내를 여사라는 이름을 붙인다고 해도 거기 김 여사가 쓰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 사람들이 어리둥절했겠죠. 윤석열 대통령이 5층을 쓰면 김건희 여사가 갑자기 2층 집무실을 쓴다. 그럼 대통령이 둘이죠. 집무실은 세상 없어도 대통령 한 명 이외에는 쓸 수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접객실 5층은 대통령 마누라가 쓸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아주 이상한 셈법을 가지고 결국 이게 대통령실이라는 곳이 이렇게 주먹구구로 하는구나.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구나. 그런데 이거 실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 대통령실 어떻게 돌아가는 것이냐. 그 한마디 더 합니다. 그래,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마누라가 대통령 집무실을 쓰고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또 다른 집무실을 쓰고 그런데 누가 어느 일정에서 몇 층 집무실을 사용하는지 경호상의 문제로 공개하지 않겠다.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제정신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 국민들이 이거를 뉴스원은 윤 대통령이 2층과 5층을 자유롭게 쓴다. 자유롭게 쓰든 말든 그거야 대통령이 집무실 2개 쓰겠다는 걸로 나중에 책임 추궁을 당할 겁니다. 뭐 그건 좋다고 합시다. 그런데 거기 왜 김 여사가 등장하느냐 하는 것이죠. 김건희 씨가 뭡니까? 아니 그 사람이 이 집무실에 청소하는 사람이라도 됩니까? 거기 들어갈 자격이 애초에 없다. 그걸 모르는 것이죠. 어떻든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2층과 5층은 어느 쪽이 주 집무실이 아니고 둘 다 집무실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기 때문에 2층과 5층은 다른 누구도 쓸 수 없게 된 겁니다. 김건희 여사는 거기를 쓸 수 없습니다. 어디가 됐든. 윤석열이 하나를 쓰면 남는 거를 쓴다가 아니고 둘 다 이제 집무실이 돼버렸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2층이 집무실이고 5층이 접객실이라고 해서 대통령 집무실에 딸린 접객실을 대통령의 마누라가 쓸 수 없다. 이거는 총리가 근무하는 행정 업무를 보는 총리 사무실에 방이 한 칸이 남는다고 해서 거기 총리 마누라가 와서 행정 업무를 본다든지 손님을 맞이할 수 없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걸 생각해 보면 될 겁니다. 그 시골에 가면은 뭐 파출소, 지서 이렇게 부르는 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 이 사람들이 중앙에서 파견이 되니까 지서장이 한번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관사를 줍니다. 뭐 관사에 식구들이 같이 가서 생활도 하고 이쪽은 좀 그럴 수가 있죠. 그 여러 해 있게 되고 하니까. 그러면 관사에 지서장 마누라가 있다고 할 때 이 사람이 수사를 한다든지 어떤 그 경찰 행정 일을 하는 사무실에 뭐 파출소, 지서에 출근을 했을 때 거기 마누라 책상과 의자도 줍니까? 거기 들어와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공무원의 그 공무를 보기 위해서 마련해 놓은 곳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공장에 기숙사를 줍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그래, 이 기숙사에 방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친구를 데려다가 재운다고 합시다. 이거 안 되죠, 사실은. 그런데 기숙사에 있는, 잘 수 있는 친구라고 해서 공장에 같이 출근합니까? 뭐 월급 달라고 안 해도 드나들 수 없는 것이죠. 학교 선생님의 사택도 동일합니다. 그래, 여기 지금 대통령실에서 얼마나 무지한 자들이 이 법치행정 또 정부의 조직 그 운영되는 시스템 이거를 모르는 자들이 지금 들어가 있다. 그게 이렇게 증명이 된 겁니다. 김건희 씨가 왜 용산청사 5층에 드나들 수 없는가? 그거는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크로비스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을 하죠. 아크로비스타에서 출근을 해서 용산청사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김건희 씨가 같이 출근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뭐 같이는 아니라고 합시다. 이 용산청사에 윤석열 대통령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공무원증이 있고 신분이 확인이 돼서 들어갑니다. 뭐 제대로 안 하고 대통령이니까 그냥 들여보내는지 모르겠지만 고지식하게 말하면 확인해야 하겠죠.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똑같은 얼굴로 갈 수도 있고. 자, 용산청사에는 윤석열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집에서 아침에 잘 다녀오세요 하고 있던 김건희 씨가 가방 둘러매고 용산청사에 오면 들여보내줍니까? 윤석열을 만나려고 방문증을 폐용하고 들어갈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공무원으로서는 불성실한 자세가 되겠죠. 거기서 소꿉놀이 하라는 곳이 아니다. 그 제2부속실 이야기를 하는데 과거에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손님을 맞이하고 하는 공간을 썼다. 이거 잘못됐다고 리마연에서 비판을 했었습니다. 김정숙 여사가 만나는 것은 언제 되느냐? 대통령실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거기에 참가하는 겁니다. 와서 거기에서 안주인처럼 부탁을 받아서 할 수는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사무실 키를 가지고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는 청와대라고 하는 그 같은 영내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선을 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김정숙 여사가 자기 독자적으로 그런 장소를 썼을 겁니다. 한 몇 가지 뉴스를 보면 그렇게 보이는데 그거는 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와 상황이 다르죠. 관저가 한남동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아크로비스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용산청사에 들어올 일은 도무지 없는 겁니다. 제2부속실을 용산청사에 만들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려면 한남동에 하든지 뭐 정하겠다면 아크로비스타 지하에다 하든지. 제2부속실이라고 하는 것도 대한민국의 정부 조직상 그렇게 둘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들어가 있다면 그거 권한 남용입니다. 그 사람이 공무원도 아니고 퍼스트레이디도 아니고 아무 공무 수행을 할 일이 없는데 왜 세금으로 제2부속실을 만들어 주느냐? 안 그래도 급여 받지 않습니까? 그걸로 화장하는 사람, 뭐 도와주는 사람 다 그 월급으로
지급하고 써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2부속실이라는 것은 별도 제공입니다. 이거 법을 위반한 것이고 그리고 권한 남용입니다. 이게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한다면 아주 좋은 사례가 되는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폐지하겠다고 한 것은 잘한 겁니다. 아예 폐지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십시오. 그런데 지금 용산청사 대통령이 공무수행을 하는 직장에 거기 마누라를 데려다가 한 층을 쓰게 하겠다. 또 이게 사장이라고 합시다. 사장실 2개 쓰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마누라를 데렸다가 사장실을 쓰게 하겠다. 거기에는 공무집행을 하기 위한 수많은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설비가 되어 있는 곳인데 거기에다가 김 여사를 한 칸, 윤석열이 한 칸, 그래가지고 거기서 전자결제도 되고 하는 이런 대통령실을 둘이서 한 칸씩 차지하고 누가 어디 있는지를 비공개하겠다. 그러면은 김건희가 가온하십니까? 아무튼 이런 터무니없는 아무리 정치 초짜라고 해도 이거는 정권을 쓰러뜨리겠다 하는 데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윤석열이 내가 2층 다 쓰겠다고 해서 김건희는 자기들이 여태 얘기했던 그 손님 만나러 좀 들어갈게요 하는 게 이제 할 수 없게 됐는데 집무실을 하나씩 나눠 쓰겠다. 게다가 누가 어디 있는지 숨기겠다. 그야말로 대통령이 결제했는지 김건희가 결제했는지 모르게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 봅시다. 그러면 2층하고 5층 둘 중에 하나를 이 집무실 2개 중 하나를 김 여사가 쓴다는 거 아닙니까? 경호상 누가 어디 있는지 비공개하겠다. 양쪽 다 집무실이니까 양쪽 다 대통령이 뭔가 할 수 있는 장소라고 할 겁니다. 그러니 누가 가령 우리는 그게 없지만 핵폭탄을 발사하는 버튼을 양쪽에서 누를 수 있다고 했을 때 누가 눌렀는지가 비공개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만큼 머리가 나쁘냐. 윤석열이야 비공개할 수 있겠죠. 그러나 민간인인 김 여사는 다른 겁니다. 김 여사가 있는 곳은 비공개할 수 없는 겁니다. 대통령 경호가 아니니까. 그래서 5층에 김 여사가 있으면 2층에 윤석열이 있겠죠. 위치 탈로 그냥 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둘이 같이 있다. 아니 누가 근무 시간에 마누라랑 둘이 있으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너희들 뭐 하는 거야? 당연히 이러겠죠. 지금 문제가 아주 많습니다. 이번에 스페인 방문했을 때 그때 사진을 보면은 하늘색 짧은 망토를 두른 옷을 입은 김 여사가 정말 이렇게 아랫사람한테 뭐 일을 잘못했다고 소위 꼬나보듯이 아주 나무라는 듯이 엄한 눈으로 쳐다보고 윤석열은 쩔쩔매면서 그 큰 덩치에 웅크리면서 고개를 숙이고 가는 사진이 공개가 됐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겠죠. 운 나쁘게 카메라 각도가 그렇게 잡아졌을 거다. 그런데 김건희 씨가 윤석열 씨를 이렇게 노려보고 나무라고 큰 소리 치는 것은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의 공무원인 윤석열이 이렇게 공적인 행보를 하는 자리에서 그를 나무라고 그에게 지시하고 그를 통제하는 여자가 있다. 그런데 같이 움직인다. 이거는 큰일 나는 것이죠. 국민은 윤석열을 선출했는데 사실은 윤석열은 국민의 뜻을 따르거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김건희의 말을 따른다.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이거는 신정정치가 되는 겁니다. 또 대통령실에서 그 B컷이다 하고 공개한 사진 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앉아서 책을 넘겨본다고 하는데 김 여사가 뒷짐을 짚고 서서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손에 채찍만 안 들었지.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이다. 자, 이 두 사람이 이 짓을 하고 있다. 그래서 벌써 나오는 이야기가 윤석열은 김건희의 수족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말도 할 법한 것이 적어도 검사 직무를 행한 사람이라면은 쓰지 않을 문구, 그런 것들이 공식석상에 나오는 발언 원고에 잔뜩 들어가 있다. 공무원 노릇을 해봤든지 윤석열 대통령을 보좌하는 많은 그 경력 있는 사람들이라면 결코 쓰지 않을, 집에서 있는 사람만 쓸만한 그런 그 구어체라고 할 그런 게 들어있더라. 그래서 국민들이 상당히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용산청사는 대통령이라는 공무원이 근무하는 직장입니다. 김건희 씨는 그 직장의 직원이 아닙니다. 공무수행을 하는 직장에 드나들 수 없는 것이죠. 거기 친구 데리고 가서 차 한 잔 마시고 오겠다고 하든지 놀러 가든지 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저번에 개 데리고 놀러 갔는데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쉬는 날에도 그럴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내 마누라니까 데려오겠다. 대통령이 어느 마누라의 남편일 때는 용산청사를 사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게 공과 사를 구분하는 것이죠. 지금은 용산이 청와대하고는 그 구조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 안에는 관사도 없고 가령 청와대에서 관사에서 머무는 그 휴무일에 대통령이 몰래 들어가서 거기 비서동에 들어가서 컴퓨터를 열어보고 사무 서류를 들춰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거 무단 침입입니다.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대통령이 여러분 집에 와서 사람 불러서 문 따고 들어와서 물 마시고 가면 안 되겠죠. 이렇게 뻔한 질서, 이건 거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아닌 김건희 씨가 용산청사에 5층을 쓰거나 2층을 쓰겠다. 이 집무실 쓰는 걸 떠나서 손님 접대를 하러 가겠다고 하는데, 이 손님 접대할 일이 있으면 자기 집에서 하거나 밖에서 카페에 가서 만나면 되지, 아니면 한남동에 이제 갈 거니까 한남동에서 하면 되지, 왜 한남동에서 안 만나고 손님 붙잡고 용산청사를 들어가서 만나겠다고 합니까?
얼마나 잘못됐는지 알겠습니까? 김건희 씨가 남북 통일한다고 서명하면 그거 유효합니까? 지금 다들 착각을 하고 있는데 김건희는 우리 국민하고 상관없습니다. 윤석열하고 상관이 있지. 김건희가 아프면 우리가 세금 내서 고쳐줘야 되는 게 아니고 윤석열 자기 월급 봉투 헐어서 치료해야 하는 겁니다. 왜 세금을 갖다가 자꾸 자기 마누라 몫으로 빼돌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어떻든 이제 하다 대통령 집무실을 둘로 만든 다음에 민간인인 김건희를 대통령 집무실을 쓰게 하겠다는 소리까지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망하자고 하는 것인지. 일단 첫째는 이 뉴스 가짜 뉴스입니까? 가짜 뉴스 아니라면 이 이야기를 하는 청와대 관계자, 저 사람 자르고 형사처벌하십시오. 경찰에 넘기십시오.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사퇴하십시오.